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도나무의 한 해의 성장 주기, 즉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 포도나무가 겪는 중요한 변화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와인은 단순히 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계절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와인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고, 같은 와인이라도 왜 해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지 알 수 있게 돼요. 포도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잠에 드는 것처럼 조용히 쉬는 시기를 가집니다. 이 시기를 휴면기라고 하는데요. 북반구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고, 남반구에서는 5월에서 9월까지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평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나무 안에서는 지난해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차곡차곡 보관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추워져서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포도나무가 상하거나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겨울이 이상하게 따뜻하면 너무 일찍 싹이 트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포도농부들이 가지치기, 즉 겨울 전정을 하면서 나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봄이 다가오면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휴면기가 끝나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걸 발화 또는 버드버스트라고 해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면 눈 속에 숨어있던 새싹들이 부풀고 녹색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포도 품종마다 발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샤르도네나 피노 누아 같은 품종은 일찍 싹을 틔우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처럼 늦게 싹을 트는 품종도 있어요. 늦게 발화하는 품종은 서리 피해를 덜 입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품종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토양 성질에 따라 따뜻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은 땅에서는 발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초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 막 나온 어린 싹이 다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늦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서리 방지 장치를 쓰면서 이 단계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싹이 트면 본격적으로 새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옵니다. 대략 봄에서 초여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가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예요. 처음에는 뿌리와 줄기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쓰다가 잎이 무성해지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성장을 이어갑니다. 따뜻한 기온, 충분한 햇볕, 물과 영양분이 꼭 필요하고, 만약 지난 해에 너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힘이 빠졌거나 병에 걸렸다면 새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 나무의 생장력, 즉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를 농부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잎이나 가지를 다듬어서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초여름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우리가 아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꽃송이 모양이에요. 이 꽃들이 수정되면 포도알이 맺히는데, 이 과정을 착과라고 합니다. 이때 날씨가 무척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좋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꽃가루가 잘 퍼지지 못해서 열매가 덜 맺히거나 크기가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꽃은 많이 피었는데 실제로 포도는 많이 달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현상을 쿨리르라고 부르고, 또 알은 맺혔지만 씨가 없어서 작게 자라는 경우는 밀랑다주라고 부릅니다. 포도 품종마다 이런 현상에 더 취약한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르나슈나 메를로 같은 품종은 쿨리르가 자주 일어납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 포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익어갑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초록색 작은 알갱이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산도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당분이 거의 없고 신맛이 강해요. 그러다가 베레종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오면 포도가 물러지면서 검은 품종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흰 품종은 반투명해지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숙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분이 쌓이고 산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향기 성분도 만들어지는데, 쿨한 지역에서 자란 샤르도네가 풋사과나 레몬 향을 내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복숭아나 열대과일 향이 나는 게 이 때문이에요. 적포도라면 이 시기에 타닌이 부드러워지고 색소가 풍부해집니다. 다만 날씨가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광합성이 멈추고 포도가 제대로 익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추우면 산도가 지나치게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기의 날씨와 햇볕이 와인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는 거죠. 만약 포도를 더 오래 두면 오버라이프닝, 즉 과숙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도가 더 진해지면서 건포도나 잼 같은 향이 생기는데,
어떤 스타일의 와인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과하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포도는 수확되고 나무는 다시 겨울을 준비합니다. 초록 줄기는 점점 갈색으로 굳어져서 딱딱한 가지가 되고 잎은 떨어지며 에너지를 뿌리와 줄기에 저장해요. 이렇게 다시 휴면에 들어가면서 한 해의 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한 해 성장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휴면에서 시작해봐라. 잎과 줄기의 성장, 개화와 착과, 포도의 발달과 숙성, 그리고 다시 휴면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되면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인을 마실 때 이 뒤에 숨어있는 자연의 흐름과 농부들의 노고를 함께 떠올리면 한 잔의 와인이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